등산이 나쁜 운동은 아니죠. 중년 지나고 주변에서 막 운동하라고 하니까 친구 따라 등산 갔다가 무릎에 물이 차고 아파서 병원 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헬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 아프면 운동하라길래 억지로 가서 운동했더니 오히려 무릎이 더 아파져요. 오히려 무릎 망치는 운동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집에서 기구 없이도 건강한 무릎 만들 수 있는 운동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지 않아도 되고 시간 별로 안 드는데 안전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운동들과 진짜 무릎 수명 늘려주는 운동들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무릎 운동을 할 때는 어떤 운동이든 아래 3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해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면 운동이 독이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통증 0에서 10 중에 3 이하만 허용하는 겁니다. 운동 중에서 뻐근함이나 당김 그리고 통증 1에서 3점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십시오. 찌릿하거나 수심, 무릎 관절 안쪽으로 깊은 통증이 4점 이상 올라간다면 운동을 즉시 중단하고 같은 동작을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 무시하고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다가 수술대 올라갑니다. 운동 후 다음날 통증이 약간 줄거나 비슷하면 동일한 강도로 해도 되고, 통증이나 부종이 크게 늘어나면 운동 강도를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두 번째 원칙은 등척성과 등장성 근육 운동, 그리고 다친 사슬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4년 발표된 최신 연구를 보면 근력 운동은 무릎 관절염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 방식입니다. 등척성 운동이란 건 뭐냐면 관절은 안 움직이고 근육에만 힘을 주는 운동입니다. 벽밀기나 의자에 앉아 허벅지에 힘주기가 그 예입니다. 이 방법이 왜 좋냐면 관절의 움직임이 적고 통증도 적고 몸속의 염증도 줄여주는 물질이 나옵니다. 다친 사슬 운동은 더 중요합니다. 다친 사슬 운동이란 발을 땅에 붙이고 하는 운동입니다. 스텝업 브릿지 같은 운동이죠.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열린 사슬 운동은 무릎의 부담이 5배나 더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무릎만이 아니라 엉덩이와 발목까지 같이 훈련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릎 운동만 하는 것보다 엉덩이 운동을 같이 했을 때 통증이 더 빨리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엉덩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대신 일을 하게 됩니다. 마치 팀장이 아프면 막내가 고생하는 것처럼요. 특히 엉덩이 옆 근육이 중요한데 이 근육이 약하면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발과 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목이 뻣뻣하면 그 충격이 고스란히 무릎으로 전달됩니다. 결국 무릎이 아프면 무릎 운동만 하면 절대 안 되고 엉덩이와 발목의 운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무릎만 강화하는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왜 다리 전체를 운동하라고 하는지 궁금하다면 집중해 주세요. 충격적이지만 무릎 통증은 단순히 무릎 관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릎은 사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까지 이어진 큰 근막 배열의 중간에 끼어 있는 어떻게 보면 불쌍한 관절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무릎은 위아래 근육들 사이에 낀 샌드위치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근육들과 무릎은 근막이라는 것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근막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감싸는 비닐 랩 같은 거예요. 닭고기 살 때 보면 하얀 막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근막입니다. 근막이 이름은 근막이지만 이게 근육만 감싸는 게 아니라 뼈, 장기, 혈관, 신경까지 모든 걸 연결하고 지지해주는 조직입니다.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대기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수술 대기 중이었던 모든 환자가 내측 광근과 비복근의 근막에 통증 유발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유발점의 주사 치료 후에 92%나 되는 환자가 유의미한 통증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무릎을 치료한 게 아닌데 통증이 엄청나게 사라진 거죠. 무릎 아프면 운동해라, 이 말 솔직히 화나지만 사실 올바른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잘못된 운동은 무릎을 망치는 지름길이고 올바른 운동은 무릎을 살리는 특효약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리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잘 골라서 하는 운동은 진짜로 무릎 수명을 10년은 늘려줍니다. 반대로 잘못된 운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후회합니다. 의학에서 절대라는 말은 조심스럽지만 대부분의 무릎 통증, 관절염 환자에게 이 운동들은 정말 위험합니다. 무릎 통증이 안정되었을 때 전문가 지도하에서 신중히 시행돼야 될 운동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깊은 스쿼트입니다. 엉덩이가 거의 바닥까지 내려가는 스쿼트는 최악의 운동입니다. 120도 이상 깊게 구부린 상태에서의 하중은 연골에 큰 압박을 줍니다. 관절염, 반월상 연골 손상, 무릎에 수술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통증 악화의 1순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거운 레그 익스텐션 머신입니다. 무거운 레그 익스텐션은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으로 무릎을 차듯이 펴는 동작이잖아요. 이거는 무릎 통증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고중량일수록 위험하고요. 레그 익스텐션을 꼭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저중량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점프 반복 운동입니다. 점핑 잭, 박스 점프 운동, 버피 등 점프 자체보다 착지하는 순간이 문제가 됩니다. 착지할 때는 인대 손상이나 염증의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네 번째는 방향 전환이 많이 있는 스포츠입니다. 축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이 그런데요. 발은 땅에 고정된 채로 몸통을 틀면 무릎 인대가 꽈배기처럼 꼬이는 힘이 가해집니다. 전방, 후방 십자인대, 반월상 연골, 내측 측부인대 등이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등산과 계단 오르기입니다. 등산은 특히 내려갈 때가 문제입니다. 체중의 5배 이상의 하중이 무릎 앞쪽에 집중이 됩니다. 완만한 경사는 괜찮지만 통증이 있는 시기에는 가파른 산이 독약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무릎을 비틀면서 하는 운동인데요. 골프가 대표적인 운동입니다. 골프 회전 시 지지하는 무릎이 비틀어지고요. 무릎과 고관절의 근육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복적인 스윙은 무릎을 망가뜨립니다. 요가나 필라테스에서 비틀기 동작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통증을 참으면서 하는 러닝입니다. 러닝은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뛰다 보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이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무릎에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 계속 뛰는 거는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위 운동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무릎 아픈 분들은 꼭 피해주세요. 이제 진짜 도움이 되는 운동들입니다. 이 운동들은 제가 10년 넘게 치료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운동들입니다. 첫 번째는 뒤꿈치 들어 올리기입니다. 벽을 마주보고 발 1개 정도 떨어져서 섭니다. 그리고 테니스 공 크기의 공을 뒤꿈치 사이에 넣어서 뒤꿈치를 모아가지고 공을 잡아줍니다. 공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하셔도 되고요. 그냥 하실 경우에는 양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시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양손은 벽에 댑니다. 몸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쭉 뒤꿈치를 들어주시고 천천히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다가 발가락 5개가 골고루 사용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발부터 종아리, 허벅지까지의 근막들이 전체적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벽에 기대서 앉기 월싯입니다. 벽을 등에 딱 대고 양 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줍니다. 이 자세에서 서서히 등과 허리, 어깨를 상체를 내립니다. 내려서 앉는 자세가 되도록 하는 건데 어떤 상상 속에 의자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앉으시면 되고요. 무릎은 발목 위를 앞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허리는 벽에서 뜨지 않도록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발 전체로 바닥을 누르는 느낌을 느껴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로 유지하되 전체 허벅지 근육이 긴장되는 느낌들을 잘 느껴주시고요. 90도가 어렵다면 각도를 좀 높여서 벌려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를 가능하면 쭉 오랫동안 유지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10초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정도로만 유지해 주시고 점차 1분, 2분, 3분 늘려나가 주시면 됩니다. 대퇴사두근, 대퇴이두근, 둔근 이런 근육들을 등척성 운동을 통해서 강화시켜주는 좋은 운동이고요. 무릎의 통증 이런 것들이 점차 사라질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무릎이 90도보다는 좀 덜 굽혀지는 조금 높은 의자를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의자 위에 이렇게 방석을 올려놓으셔도 됩니다. 발은 어깨 너비 정도로 하시고 발끝은 약간 벌어지게 해주셔도 되고요.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너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자, 가슴에 손을 대시고 천천히 앉으세요. 이 고관절이 굽혀지는 느낌으로 하시는 겁니다. 앉았다가 일어나시는데 이렇게 앉지 마시고 천천히 고관절을 굽혀서 의자가 있으니까 그냥 스쿼트보다 훨씬 안전하고 무릎의 부담도 덜합니다. 쭉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고관절만 굽혀서 앉으시고 쭉 일어나시고 이 동작은 실제 일상 동작하고 비슷한 패턴을 연습할 수 있고 허벅지, 엉덩이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무릎의 부담을 분산시켜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로 10회 3세트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브릿지입니다.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우시고요. 무릎을 90도로 만들어 주시고 발바닥은 바닥에 닿게 해주십니다. 손은 양 골반 옆에 편안하게 내려놓습니다. 골반과 복근에 힘을 주면서 그 힘을 느끼면서 골반을 천천히 들어 올릴 텐데요. 1, 2, 3 천천히 숫자를 쉬면서 올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1, 2, 3 유지해 주신 다음에 다시 1, 2, 3 하면서 내려오시고요. 요거를 다시 천천히 올라갈게요. 천천히 올라가시고 멈췄다가 천천히 요게 익숙해지면은 조금 더 올라가는 속도를 더 천천히 해보시고 더 오래 머물러 있다가 천천히 내려오는 식으로 이 동작은 매우 안전하면서도 고관절, 무릎, 발목으로 연결되는 근막선들의 기능들을 전부 깨워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운동은 다 이해하셨죠? 여기부터 진짜 꿀팁 나갑니다. 운동만 하면 50%인데 근막 마사지까지 하면 100% 효과를 봅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 근막 마사지입니다. 많이들 모르시는 게 발바닥이 무릎 통증의 시작입니다. 앉아서 한 발을 몸쪽으로 끌어옵니다. 발바닥 안쪽 오목한 부분 여기를 손을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전체적으로 꾹꾹 눌러서 풀어줍니다. 여기에서 아픔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깊게 5초에서 10초 정도 더 깊게 눌러주셔도 되고 누르면서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오목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풀어주시면서 발 뒤꿈치가 있는 부위도 꾹꾹 눌러서 풀어줍니다. 뒤꿈치 주변도 풀어주시는데 여기에서도 아픈 부위가 있으면 또 지그시 깊게 눌러서 5초 정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종아리 근막 마사지입니다. 종아리는 아킬레스건부터 무릎 뒤에 오금까지 이어지는 전체를 풀어주는데요. 오금 근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도 아픈 지점에서는 5초에서 10초 정도 압박해 주시면 되고요. 아킬레스건 뒤부터 쭉 양 손가락을 이용해서 눌러서 풀어주시는데요. 요거는 내가 조금 아픈 부위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비틀어 주셔도 됩니다. 오금까지 갔을 때는 이 손을 이렇게 눌러주시고 반대 손도 쭉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밀듯이 압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금에서 쭉 다시 내려오면서도 이렇게 풀어줍니다.
이 근막들이 풀려야 무릎의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다음은 햄스트링 마사지인데, 햄스트링 마사지 할 때는 너무 끝까지 안 하셔도 되고, 안쪽과 바깥쪽에 있는 반막양근 바깥쪽에 대퇴 이두근에 근육과 힘줄이 연결되는 부위, 이 부분들을 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똑같이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근육 근막들을 잡고 쭉 풀어줍니다. 여기 상당히 아프실 텐데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잡고 쭉쭉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하실 때 내가 특별히 아픈 데가 있다 하면은 거기를 좀 더 쭉 깊게 압박해 주시면 되고, 반대로 바깥쪽에 있는 대퇴 이두근도 근육과 힘줄이 연결되는 부위를 꾹꾹 눌러서 풀어주시고, 여기도 많이 아픈 부위가 있으면은 5초 정도 압박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측 관근과 외측 관근의 근막 마사지입니다. 무릎 슬개골 위쪽에 안쪽에 있는 것이 내측 관근, 무릎 슬개골의 위쪽에 외측에 있는 게 이제 외측 관근인데요. 여기에 있는 근육 근막을 엄지를 이용해서 풀어줍니다. 엄지를 이용하는 게 힘들면 손가락 마디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내측 관근은 주로 여기 힘줄로 연결되는 부분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잘 풀렸는데 조금 무릎이 계속 아프다 하는 분들은 좀 위에까지 연결해서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외측 관근인데, 발을 살짝 돌려서 바깥쪽에 있는 근육, 근막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엄지를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되고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서 풀어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릎 통증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장경인대 마사지인데요. 장경인대는 무릎 바깥에서 골반까지 이어지는 긴 띠입니다. 이거는 손가락 마디로 풀어주셔야지 잘 풀리는데, 한 손의 힘이 힘들면 반대쪽 손으로 더 세게 눌러서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무릎 외측의 위에서부터, 여기는 너무 세게 풀면 근막이 다칠 수 있으니까 적절한 강도로 풀어주시는 게 좋고, 이 장경인대를 풀 때 통증이 상당히 오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한 통증은 피하시고 그렇게 살짝만 눌러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립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선 하지 말아야 할 운동부터 줄입니다. 딥스쿼트, 고중량 레그 익스텐션, 축구, 테니스, 골프, 러닝 등은 통증이 심한 분들은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는 금기입니다. 그리고 다친 사슬 근력 운동을 하세요. 의자 스쿼트, 브리지, 월십, 이런 운동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 발목의 근력을 안전하게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근막 마사지로 근막을 관리하세요. 무릎 기능 회복의 대부분은 주변 근막이 좌우합니다. 발바닥, 종아리, 햄스트링, 장경인대까지 매일 5분씩만 풀어주세요. 무릎 통증이 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운동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올바른 운동과 근막 관리는 무릎 통증을 줄이고 수술 없이도 건강한 무릎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만져줘야 몸이 살아납니다. 근막 건강으로 통증 없는 삶을 살 수 있으니 꼭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세요. 정우주의 근막 건강이었습니다.